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방송 저도 올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밖에 좀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뭐 일하러 가는 건지 뭐 놀러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놀러 가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방송 올리고 저도 볼일 좀 보러 가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참 평안한 하루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는 TV 볼 프로도 없네. TV 볼 시간이 없어. 응? 요즘 무슨 프로가 어떤 프로가 재밌고 흥미로운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진짜 TV 프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도 안 본죠, 요즘. 저도 드라마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한번 보면은 필 꽂히면은 막 그냥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또 안 봐지더라고요. 뭐 2, 3일 그냥 막 눈 뜨면서 보는 것 같아. 눈 뜨면서 계속. 응? 이 중독성이 좀 강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수면도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자니까 안 되겠더라고. 좀 쉴 땐 쉬어야지. 여러분들도 좀 쉬면서 내일 하루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가는 과연 어떨까 상당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아주 궁금해져요. 내일 주식은 진짜 말 그대로 불기둥으로 갈 건지, 물기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100원 전자로 갈 건지, 상당히 설레이네요, 보니까. 하여튼 지난주 코스피가 이제 반발 매수세 유입 때문에 그런지 2600선 정도를 이제 가까스로 지켰어요. 가까스로. 이번 주도 불확실성이야. 불확실성이 여전해요. 여전해가지고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보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 이 연준의 긴축. 이 긴축이 강화될 것 같아요. 지금 긴축 강화. 그 중국의 도시의 봉쇄가 좀 장기화 될 것 같고, 여기 또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지 하방 압력이 있어요. 지금 하방 압력. 그러니까 어, 뭐야, 하여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루나 보니까 막,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또 빠지는구나. 뭐, 여러분들 무서움을 못 느끼겠어요? 3억 원이 빵원되는 그런 느낌을.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가상자산 함부로 코인 하지 마시고 정 하고 싶다면은 비트코인만 보십시오. 쳐다보십시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 증시가 하방 지지선을 보인 만큼 과도한 급락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한 2,500에서 한 2,650으로 보는 것 같아. 2,500에서 2,650 선에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지난 13일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54.16포인트예요. 54.16포인트 상승해서 2604.24로 장을 마감을 했고, 지난 한 주간 2644.51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전주부터 지속돼 왔는데 그 하락세를 약 이어가면서 12일에는 연중 최저치 2546을 경신하기도 합니다. 13일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가상화폐 충격을 시장이 막 흡수하면서 반발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600선을 이제 회복을 했어요. 회복했지만은 한 주간 4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죠. 이번 주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금리 상승 등 변동성 가능성이 좀 있다. 증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개선 지연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그 우려가 이제 지속될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결국 미국 연준의 그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아. 코스피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옆으로 가냐 향방이 결정될 것 같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해서 11.0% 상승을 했는데 하여튼 예상치 10.7%였어요. 이거를 약간 좀 못 뚫었죠. 물가의 정점 통과 신호가 일부 확인했는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안심은 이르다. 그렇게 평가가 지배적이고, 미국 연준의 그 긴축 통화 정책 완화가 있어요. 좀 완화하고 중국의 코로나 그 확산이 약간 진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좀 약간 일단락 되면은 코스피의 반등의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중국 코로나랑 그 러시아 전쟁은 전망이 어려운 영역인 만큼 어렵죠. 미국 연준의 긴축이 핵심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고, 다만 그동안 그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커진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성장주들의 이제 가격 부담이 이제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든 만큼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그 주가 수익 비율 PR이죠. 퍼가 지금 9.5배예요. 과거 장기 평균치 10.1배를 하회하고 있어. 관심 업종으로는 2차 전지, 자동차, 에너지, 유통, 의류, 항공, 엔터 이런 쪽을 막 강조하는 증권사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퍼가 좀 낮다. 반등이 나타났지만은 증권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권하지는 않고 있고 하지만은 주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일부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그런 조언도 하고 있어요. 특히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실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 위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현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주식의 비중을 늘릴 시점이다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팬데믹 정점이었던 달러당 1285원까지 약세가 진행됐기에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서는 한국 증시가 싸다고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싸다! 우리가 싸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일정이 뭐냐? 중국의 4월 고정자산,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있어요. 발표가 됩니다. 중국. 그 유로존 1, 4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있고요. 그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유로존 4월 소비자 물가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20일에는 한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중에서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에 관심이 보여요. 실물 경제 지표에 관심이 보인다.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오는 17일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높은 물가에 대한 그 우려 대비 그 소비 위축 강도가 크지 않다고 해석된다면은 위축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의 4월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도 오늘 16일에 발표되겠죠. 추가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유발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상황도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 그 지속 시에는 이익의 훼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익 훼손. 그래서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됐고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봉쇄 그 상황 그 개선 여부가 주요 변수로 판단되고 있다. 그래 중국에서 그 코로나 봉쇄만 좀 풀어진다면은 왠지 트리거가 돼가지고 아마 주가가 슉 올라가지 않겠나 코스피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요일날 잘 봤죠? 금요일날 그래도 모처럼 2%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2.3% 올랐고 내일도 불기둥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아주 멋지게 올랐습니다. 보니까 다우산업도 한 1.7% 정도 올랐고요. 지금 1.47, 그 나스닥이 3.8% 올랐어요. 참 미치겠다. 어떤 때는 3% 떨어졌다가 어떤 때 올랐다가 참 S&P도 2.3% 올랐고 유럽도 올랐어요. 영국 2.5%, 프랑스 2.52, 그리고 독일도 한 2.6%나 빨간 날이었다. 빨간 나라. 빨간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빨간 기둥.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아이고 미쳤죠. 5% 올랐어 또. 이거 왜 그래 도대체?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팍 떨어지면 그때 사고 또 올라오고 또 팍 떨어지면 또 사고 올라오고. 하여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5%. 더 올라야겠죠. 한참 올라야 돼요. 환율은 어떠냐? 지금 미국 달러 1284원 6.5원 빠졌고요. 달러 일본엔 129.16엔 좀 빠지고 있어요. 유가도 110.49달러 좀 올랐고 일본 예나가 좀 빠졌어요. 다시 995.46원 좀 빠지고 있고 유로환 1333.82원이고요. 그 중국 위안화 188.65원 좀 빠졌습니다. 위화들이 좀 빠지고 있어요. 휘발유값 1956.2원. 오늘 좀 보니까 주유소 보니까 웃기더라고. 휘발유가 더 싸. 이제는 휘발유가 더 싸고 경유가 더 비싼 그런 꼴이 됐습니다. 세금을 좀 내렸더니 오히려 휘발유가 싸더라. 국제금값 1807.4달러 그리고 국내 금값은 75,079.92원. 금값도 조금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니까 2.928이에요. 2.928.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이러다가 또 3% 오르면 또 흔들흔들 하는데 IT 기업들. 하여튼 2.9대에서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금리가. 선물도 보니까 좋았어요. 토요일에 보니까 다우는 1.37, S&P 2.24, 나스닥 3.49, 러셀 2.84%에서 아주 폭등했죠. 폭등.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1.93, 프랑스 2.6, 영국 2.67, 그 유로 2.67, 그리고 이탈리아 2.12.
미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선물 지수도 아주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66,500원도 끝났죠. 네. 내일 보니까 내일은 한 6만 한 7천원 선에서 한 6만 8천원 선. 이 정도에서 울지 않겠나 봅니다. 6만 7천원에서 6만 8천원. 그 정도에서 상승하지 않겠나 가능을 해보고요. 우선주도 잘하면은 5만 9천원에서 5만 9,500원 정도 봅니다. 너무 많이 보나? 하여튼 5만 9천원에서 5만 9,500원까지 오를 힘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이제는 빨리빨리 올라가야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는 너무 빠졌어. 한번 오를 듯 했는데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우선주 5만 8천원 미만, 5만 8천원 미만이었을 때는 부지런히 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 부지런히 담자. 올라가봐. 또 6만원 가면은, 그때 5만 7천원대, 5만 8천원대가 참 그립습니다. 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껄못에 되기 전에 틈틈이 꾸주사모 하는 사람이 나중에 꼭 성공합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평안하셨죠?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